안녕하세요. 입시구 간절히 원함입니다. 오늘은 원서지원 시 표본조사 어떻게 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학사에 회원을 가입하신 다음에요. 최소 금액 결제하시면 됩니다. 할인권 줘서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제가 가능하고요. 수시 지원 관련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 검색을 통해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학과들을 쭉 모의 지원해서 클릭하시고요. 모의 지원하게 되면 최고 30개 대학 정도를 리스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과나 대학을 정확히 정한 분들은 뭐 굳이 30개를 다 안 채우셔도 되지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를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의 대학과 학과를 리스트 안에 두시고 수시로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내가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학과를 찾으시는 것이 목표로 하겠습니다. 실제 지원 대학을 6개 선정할 수 있는데요. 적정 2개, 소신 2개, 위험 2개 정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퍼센테이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보통 진학사에서는 내신으로 주로 많이 산출하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뜨는 학교도 수능 최저에 따라서 내가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실제로 위험인지 아니면 적정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희망대학 중에요. 변동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수시로 실제 지원 대학을 변경해 가면서 이 6개 대학을 최종적으로 원서 전날까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정하실 때 마지막 날까지 경쟁률이나 아니면 내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의 지원자 중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표본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본 분석을 하실 때 내 앞에 나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이과에 남아있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분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노동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사실 교과 전형에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정시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올해는 교과 전형, 즉 학교장 추천이 너무 많이 생겼고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3장 정도를 학추로 쓰기 때문에 정말 올해는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모의 지원뿐만이 아니라 합격 예측 리포트와 실제 합격 리포트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내신에 해당하는 그 이전에 합격자가 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올해 뭐 비교과를 입력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내신과 비교과 수능 최저 종합적인 것을 예측했을 때 나의 합격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표본조사와 또 합격 예측 리포트와 실제 합격자 리포트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만이 같은 데 들어가시면 작년에 그 입결에 대한 분석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신이 얼마였고 어느 선에서 비교과를 준비했을 때 합격을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선배들,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입결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 생기부가 과연 그 대학에 어필이 가능하냐를 보여주는 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원서를 종합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원래 지원하려고 했던 과를 내 앞에 내신인 학생이 갑자기 하향 지원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학종에서 한 학교에서 내신이 조금 더 좋은 학생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블라인드 평가라도 학교 코드를 통해서 같은 학교 출신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마지막 날까지 물론 확실하게 내가 확신이 있고 또 가능성이 높고 내 생기부와 자소서가 완벽하다면 물론 이렇게 완벽하기 쉽지 않지만 첫날 일단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들은 일단은 접수를 하시고요.
나머지 조금 보험을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과 전형에서 합격률을 높여야 되는 학과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학과를 결정하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등록 가능한 표본을 토대로 내 위치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앞에 내가 뭐 20명 정원인 학과를 지원을 하는데 이미 200명이 와 있는데 내가 100등이다. 안 된다. 포기하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 나보다 내신 좋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 과에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로 가서 나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것인지를 표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본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본 분석을 하기 전에 유의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교과 전형에서 최저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올해 학교장 추천 최저가 거의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내신 좋은 친구들이 최저를 충족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교과 전형에서 주로 많이 이것이 맞기도 한데 모든 지원자가 또 진학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전체적으로 학추가 많고 또 학생들이 불안하고 또 올해 학추가 또 처음 생기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진학사를 좀 다른 해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 예측해보고 있고요. 학종 중에서도 정량평가대학과 학과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영고, 서성2, 중대, 시립대, 건대, 그리고 교대, 의치한 한약수는 비교적 좀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종은 뭐 생기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바뀌지 않나요?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자,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 최상위권 학과들은 일단은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요 선에서 이 등수 안에서 내가 그래도 내신상으로 위치가 괜찮은지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학종에서 물론 자소서나 생기부의 이 위험이 크지만 어쨌거나 최상위권 대학이나 또 성적을 많이 보는 교대나 의치한 한약수나 이런 과들은 비교적 맞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 지원한 학생들은 표본 분석을 통해서 내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센 경우 있죠. 뭐 10명 뽑는데 뭐 30대 1이다. 그러면 이미 뭐 300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표본 분석을 다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맨 앞에 내가 만약에 300명 중에 200등인데 200명을 다 알아보긴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50등 정도까지는 패스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등수 때 친구들은 거의 빠지거나 보험을 들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돼서 한 번씩 보면 좋긴 하지만 정말 너무 경쟁률이 세서 앞에를 다 카운트하기 어렵다. 표본 분석하기 어려울 때는 맨 앞쪽 군 정도는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서류가 더 중요한 대학은 패스하셔야 되는데요. 경희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시는 것이 좋고요. 중위권 대학은요, 점검적 합성을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에 대한 충성도 꼭 뽑아주면 남을 것이냐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쪽 대학을 표본조사 하실 때는 내가 1차가 될 것이냐 정도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진학사에서 이 표본 분석을 또 실제 지원자를 아이들이 이제 6개 대학을 픽스를 하게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때때마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때마다 매번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서 엑셀에다가 자료로 남겨두시면서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서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표본 분석 예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대학은 한양대 교과 정원 5명이고요. 자, 실제로 나의 위치를 보니까 10등이에요. 그죠? 10등이고 앞에 1등부터 9등까지의 표본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자료는요, 업데이트 하시면서 그 진학사에서 업데이트하는 그 시간대
때마다 하시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등 친구 볼게요. 1등 친구 내신 1.0이고요. 서울대연대 고대를 썼어요. 자, 그 표본조사를 할 때 그 학생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 지원했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최저를 구모해서 충족을 했는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능최저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한양대 남을 친구가 아니죠. 뭐 고대를 가든 연대를 가든 어디는 갈 거예요. 자, 이 친구는 한양대 교과 내가 지원한 학과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등록 가능성은 X입니다. 자, 2등 친구 볼게요. 2등 친구 1.03이고요. 서울대 고대 학추 약대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약대고 고대 학추고 사실 서울대는 모르겠지만 등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자, 동그라미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쓰셔야 됩니다. 자, 변동 보시면요. 자, 요렇게 1.03 이렇게 계속 보다 매일 체크를 하다 보면요. 눈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옛날부터 5일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대요. 요게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거의 한양대에 목숨 걸고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등 볼게요. 3등 내신은 1.1이고요. 연대 면접 고대 학주 썼대요. 수능 최저 충족했어요. 뭐 고대로 갈 가능성 높죠. 연대를 가던 내신도 좋고요. 그러면 등록 가능성 없죠. 자, 4등 볼게요. 1.15고 서영고고 2대 학추를 썼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대요. 근데 2대 학추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선 과에 따라서는 한양대를 남을 수도 있고 2대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에 세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안 남을 것이다. 아니면 남을 것이다. 말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자, 1.25일 때 5등이래요. 약대 썼어요. 6개 약대. 수능체제 맞췄어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 약대 어디든 가겠죠. 자, 거기다 또 보니까 자사고 친구예요. 당연히 안 남겠죠. 등록 가능성 없었고요. 자, 6등 보니까 1.3에 의대 썼어요. 6개 의대. 자, 전사고 친구예요. 뭐 생기부 엄청 좋겠죠. 훌륭한 친구죠. 그러면 역시 이 친구 등록 가능성 없다는 얘기죠. 자, 7등 볼게요. 1.36이고요. 고대 학주 쓰고 지방약대 썼어요. 수능체제 맞췄어요. 그러면 뭐 지방약대 어디든 갈 수 있는 내신이죠. 등록 가능성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사고 출신이에요. 그러면 수능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가 쉽죠. 일반고 친구들보다 아무래도 전사고나 자사고 친구들이 수능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8등 볼게요. 1.44 고대학주 서강대학주 썼대요. 수능 최저 못 맞췄어요. 자, 내신상으로도 보니까 조금 나와 비슷하기도 하고 등록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 보니까 지원대학 최저 거의 못 맞춤이라고 썼어요. 거의 픽스 된다는 얘기죠.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 1.48, 9등 1.48인데 중대학주, 이대학주 쓰고 이제 한양대 교과를 썼네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양대 교과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내 앞에 친구는 남아있을 친구인 거죠. 그래서 9월 2일 근데 어제 새로 진입했대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다른 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자, 2등 이 친구처럼 5일째 계속 유지, 뭐 10일째,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요. 그 출신 고등학교와 내신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원대학을 보게 되면 눈에 익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정말 이 한양대 이 학과에 정말 오고 싶은 거구나. 아니면 보험인 거구나. 아니면 매일매일 다른 과를 좀 지원해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뭐 뒤에 있는 친구는 카운트할 필요 없죠. 내 위치가 10등이니까. 정원이 5명이고 내가 10등이지만요. 실제 합격 가능성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5명. 어쨌든 4등인 친구가 세모라 해도 지금 5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내신, 지원 대학,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등록 가능성을 계속 카운트 하셔야 되고요. 특히
출신 고교를 보시면서 아무래도 뭐 문과 경우는 외고다, 국제고다 이런 경우에는 생기부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볼 때 내 앞에 내신 좋은 친구인데 특목고다.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나보다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올해 이과는요. 6개 다 약대나 의대로 쓰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최저가 된다. 그럼 어디든 빠져나가겠죠. 지금 한양대 교과를 보험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표본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다른 앞에 만약에 1.02가 내일 들어왔다. 그러면 1.03 친구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한양대 이과에 꼭 목숨을 걸고 합격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등수는 변하지만 계속 붙박이처럼 있는 표본은 남는 친구이다. 내신이 좋아도 남는 친구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매니아들이 있는 과들 있죠. 이렇게 내신 좋은데 왜 여기에 남아?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매니아가 있는 과들은 오히려 추합이 안 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사회학과라던가 아니면 역사학과 아니면 사범대 아니면 체육 쪽. 그래서 그쪽 학생들은 꼭 그 과에 내신이 좋더라도 합격해도 다른 데 합격해도 그 과에 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앞에 학생 중에 모든 것이 충족이 됐는데 빠질 거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돗자리를 깔고 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심리전까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표본 분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서 시간이 없을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좀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학생들 내 앞에 지원자들의 지원대학과 그 학교에 제발 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데이터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본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법을 알아도 사실 이게 여러 해 거쳐서 해야 노하우가 좀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내신에 최저를 맞췄으면 빠지겠다라는 기본적인 아웃라인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기도 하지만 정말 이번 올해는 학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학종 정말 어떻게 뽑는지 모른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거보다는 학추는 사실 내신과 최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본 분석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대학들, 학과들은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 조사를 통해서 학과를 정하시고 또 나의 가능성을 높이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